윤석열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이틀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던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금 윤 대통령을 지원 사격하고 있거든요. 네. 이 당대표 1인 시대 막 내렸고 당대표가 원내 사안에 관여하는 건 월권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 홍준표 시장이 왜 겨냥한다고 봐야 합니까? 박성민 의원님? 글쎄요. 지금 보면 뭐 대통령과의 관계가 굉장히 좀 두터워 보이는 면이 있어요. 네. 한동훈 대표와는 80분 차담을 하고 한동훈 대표를 돌려보냈지만 뭐 그 뒤에 보면 홍준표 대구시장을 굳이 따로 불러서 만찬을 했고 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죠. 네. 사실 뭐 몇 시간 만찬을 했다라는 보도는 몇 달 전에도 나온 바가 있었고 그 뒤에 한동훈 대표를 계속해서 이제 비판하고 비방하는 수준의 SNS 글을 올려온 그 홍준표 대구시장의 행보를 보면 결국 대통령의 뜻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 권력이 사실상 양분돼서 싸우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는 현재 본인의 지지층과 어떤 본인의 권력을 유지하고 방어하려는 그 방어적인 태도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한동훈 대표는 미래의 권력에 도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쟁취하려고 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과정 가운데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등에 올라타서 이 정통 지지층을 결속시키고 본인이 좀 흡수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과거 이 자유한국당 시절에 홍준표 대구시장 입장에서는 이 한동훈 대표가 했던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정적인 불만도 많이 쌓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 면에서 감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금 한동훈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한동훈 대표의 도전에 있어서 본인이 대안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발탁돼서 정치에 입문한 장해찬 전 최고위원도 한동훈 대표를 향한 비판 수위를 좀 높였고요. 반대로 김경률 전 비대위원, 친한교로 꼽히는 인물이기도 하죠. 이 사람은 또 한동훈 대표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뭐 친한계가 20명이든 예. 뭐 몇 명이 더 있든 말든 간에 이 이탈표 8명이 나오는 순간 저는 한동훈 대표가 소위 말해서 보수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겪었던 것보다 더 심한 배신자 프레임에 낙인이 찍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대통령과 영부인이 좀 뭐 미덥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걸 이재명과 민주당 손에 넘겨주느냐가 될 거예요. 예.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돌을 던질 경우에 나는 그러더라도 역주행하겠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명의 용산 대통령실 내 일종의 농락적 행위들을 나는 도를 맞더라도 가겠다. 어떤 사안이 국민들로부터 도를 맞더라도 계속 하겠다는 것인지 조금 의문이더라고요. 자, 오늘 한동훈 대표가 또 입장을 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감찰관 임명은 현재도 유효한 대선 공약이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조건 따라 이행하지 말자는 당론은 정해진 적도 없었다라는 입장과 함께 약속한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기본값이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함께 조건을 함께 달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있고 특별감찰관 임명을 해야 한다라는 그 이야기, 그 주장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유효한 대선 공약이다. 강력하게 자신의 입장을 연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근데 좀 궁금한 게 북한인권재단 민주당이 반대합니까? 이사 추천하는 거? 아니요, 반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닌데 이걸 연계시켜서 하기보다 따로 이제 별개로 처리하자는 거고 특히 이 부분이 북한 인권재단 문제는 별개로 다뤄지지 않고 늘 이 특별감찰관 제도와 같이 연계돼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을 좀 분리시킨다고 하면 사실은 뭐 해볼 수 있는 얘기죠. 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의 논의는 사실은 굉장히 무익하고 소모적인 논쟁인 겁니다. 이거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문제인 거고요. 특별감찰관제가 지금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요? 특별감찰관제는 김건희 여사가 제기된 문제나 여러 가지 국정개입, 여러 가지 의혹들을 향후에 방지하자는 것이지 이미 발생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특별감찰관제를 연계시켜서 처리하든 아니면 단독으로 처리하든 뭐 민주당은 협의에는 응하겠지만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어찌됐든 뭐 한동훈 대표가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으니 당내에서 뭐 협의를 해 갖고 온다고 하면 민주당은 뭐 그거에 맞춰서 처리를 하겠습니다만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건 특별감찰관제 문제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 선제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지금 내분을 치닫고 있고 이런 것이 지금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사실 처음에는 특별감찰관 제도를 문재인 정권 때 이걸 임명해 달라고
당시 이제 자유한국당이 요청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못하겠다. 공수처장을 먼저 임명해야 된다.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에 대한 얘기를 하나 추가가 되면서 지금 이게 계속 연결돼서 같이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처음에는 민주당이 거절했던 게 맞지 않나요? 거절했다기보다 당시 이제 공수처 출범이 우선순위에 가 있었으니까요. 네. 특별감찰관제가 도입은 됐지만 당시 박근혜 정부 당시에 김석수 특별감찰관이 실제 이석수, 예.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이게 제대로 기능이 발휘될 수 있겠느냐. 이 과정에서 이제 공수처 논의가 시작되고 네. 설치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럼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을 한다고 하면 굳이 이제 특별감찰관제가 필요하느냐 이런 회의론적 시각도 민주당에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 이르게 된 건데 어쨌든 뭐 정치 상황이라든가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 여지가 다시 생기는 것이고 지금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이 특별감찰관제가 내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은 여권 내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뭐 민정수석실도 없애놓고 이제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니까 한동훈 대표 측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의미는 있다고 보이는데 민주당이 보기에는 이 논의를 가지고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가 덮어질 수도 없고 향후에도 특별감찰관제가 임명된다고 해서 지금의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제기되는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느냐 저는 그런 논의는 회의적입니다. 어쨌든 민주당은 계속해서 특별감찰관보다는 특검이 돼야 된다라는 예. 입장이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조기현 부위원장님께서 그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8년간 추천을 안 했잖아요. 8년간 추천하지 않고 계속 방치하고 있는 걸 우리는 그런 걸 두 글자로 반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 지금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해서 17살, 18살 어린 소년들을 사길로 내몰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규탄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태도를 봤을 때 저는 앞으로도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대표는 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특별감찰관 추천을 더 이상 연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그걸 연기하고 있으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네. 특별감찰관을 공석으로 두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기 때문에 그런 연결고리를 풀고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겠다고 나서야 민심을 조금이라도 더 회복할 수 있다. 거기에 방점을 두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실 그 민주당이 지난번 통일부에서 그러니까 작년도에 네. 또 추천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국내심은 다 추천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출범을 못 하는 거예요. 북권 인권에 대해서 어떤 진흥행위를 하기 위한 재단인데 여야 합의 반대 한 표도 없이 출범한 북권 인권 재단에 대한 이사 추천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권 인권 재단 관련 활동을 맡고 있는 거고 그래서 원래 모양새대로라면 민주당이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연계하자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을 견제해야 되는 거니까 대통령을 견제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여당에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국이 민주당이 워낙 추천 안 하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그런 칼을 꺼내 들었는데 한편 보면 한동훈 대표께 좀 아쉬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뭐냐면 특별감찰관 이거 추천하자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이런 구도가 형성된다는 거죠. 네. 그걸 강조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역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치 구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이 논의는 이 정도로 했으니까 의총에서 결정하면 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왈가왈부하게 되면 국민적 시각에서 대통령실과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을 반대하는구나. 한동훈 대표와 몇몇 친한계 의원들은 이걸 하자고 강조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걸 안 받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특검을 가자는 거고 특별감찰관 이거 하지 않겠다. 네. 왜냐하면 국회 추천이기 때문에. 여야 의정 때도 똑같아요. 여야 의정 때도 의사들은 안 받겠다고 하는데 여당 내에서 또 내분이 일어났어요. 자 이런 식의 정치 공세에 역이용당할 수 있는 정치 상황을 계속 만들지 말자. 그러니까 이 정도로 각자의 의사가 표현됐으니까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의원총회에서 결정하면 될 일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빈손 회동 이후에 한동훈 대표의 특별감찰관 추천으로 촉발된 여당 내 갈등의 끝 어떻게 될지 오늘 한동훈 대표 입장 보니까 조금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네. 친윤계와 친한계 결코 질 수 없는 승부를 준비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원내대표께서는 그 얘기만을 들으면 마치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에 당선된 분들만의 당인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당대표는 뭐 상관하지 말아라는 식으로 들릴 수가 있는데 우리 당이 집권 여당인 이유는 우리 당의 당원인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당의 당원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비판할 때는 적어도 일정한 금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당원 25조인가요? 보면요. 예. 당대표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당무를 통할한다. 국어사전 찾아보면요.
모두 거느려 다스린다. 예. 이거예요. 이게 과연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생각하는 태도냐? 이거는 무슨 정치가 아니죠. 검사 수사하듯이 한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 해법을 두고 양측이 치열한 수싸움이 시작됐습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자, 화면 띄워주시죠. 친한계에서는 80만 명 모든 당원 투표 검토 중이다. 그러니까 당심은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데 많은 당원들이 지지를 하고 있다. 나는 그 친한계 사람들은 그런 당원들을 등에 업고 있다라고 전략을 짜고 있는 것이고, 친윤계에서는 박수추인이다. 자, 관례 깨고 표결을 검토하겠다. 수적 우위를 지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40여 명, 지금 현재 상태에서 중립지대에 있는 40~50명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친윤계 의원으로 분류되는 의원 숫자가 국민의힘 당내에는 2배 정도 많기 때문에 현재 카운팅했을 때는 그러한 의원들의 수적 우위를 우위에 업고 지금 표결로 이거를 풀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로 각자 유리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박성민 최고위원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 뭐 보면 딱 심플하게 여론전 대 조직전의 모양새인 거죠. 이 친한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의원들의 발언 수위도 점점 세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네. 뭐 의원들 모여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까지 어떤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추경호 원내대표를 압박하고, 근데 사실 그런 행동들은 뭐 언론인들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기사나기 딱 좋은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화제를 만들고 갈등의 어떤 선명성을 더 부각시키고 전선을 만드는 과정 중에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근데 친윤계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일부 의원들은 나서서 발언을 하지만 말을 좀 아끼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친한계 의원들이 원내에서 조직이 커지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은 모양새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친윤들은 이미 조용한 결속을 다지고 있다라는 일말의 자신감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이유는 뭐 대통령이 다 잘했다, 김건희 여사가 다 옳다 이런 기조가 아니라 일단 한동훈 대표에게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좀 불안감이 있는 것이고,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갑자기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하게 되면 보수 진영 전체가 상처가 날 수 있다. 이런 네.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대응을 자제해야 되지 않냐. 이런 기류도 있을 것으로 보여서 아마 의총에서 이 투표를 거치게 되면 그때 성적표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특별감찰관 추천 둘러싼 논란, 이 표대결 양상으로까지 흘러가니까 한동훈 대표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국회 상임위원회를 찾아서 여당 의원들 격려에 나섰는데요. 모습 보시죠. 자, 우리 국민의힘의 우리 한동훈 당대표께서 유문 및 격려를 하시기 위해서 잠깐 방문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민주당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 너무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랜 국감 기간 동안 너무 노고가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당 의원님들 너무 노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 잘 챙기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본인도 걱정은 되나 봅니다. 일단 상임위 8개, 9개였나요? 9개 다 네. 맞죠? 어제 열렸던 국회에서 열렸던 상임위 모두 다 돌아다녔고, 지금 이철규 의원이 있는 그곳에서만 일단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오늘은 또 대구, 보수의 심장,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에 가서 세력을 조금 더 이렇게 결집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하려고 하는 듯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일정은 사실은 이 특별감찰관 이슈가 불거지기 전에 미리 계획되어 그러니까 모든 있었던 이슈들이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난 것도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근데 타이밍상 참 공교롭긴 합니다. 먼저 어쨌든 그 계획되어 있었던 거고, 사실 네. 그 강연 주최 측에서는 이미 인터넷에 공지도 올려놔 있었습니다. 네. 그걸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그런데 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당원들과 그 스킨십을 넓혀가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러면서 민심과 여론을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네. 사실 저는 주목하는 부분이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주말이 되면 자기 지역구에 내려가잖아요. 그럼요. 금요일 저녁에 가서 월요일 아침에 올라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 특별감찰관 이슈에 관해서 지역 구민들의 목소리를 아마 생생하게 듣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아니 어차피 민주당은 북한 인권재단 추천 안 할 거 뻔하지 않냐, 그걸 언제까지 계속 연계하고 있을 거냐, 차라리 특별감찰관 빨리 추천해달라고 던지고, 만약에 민주당이 뭐 3명을 추천하겠다고 우기면은 그건 민주당 책임 아니냐, 아마 이런 그 의견들도 나올 걸로 보여요. 아마 지역구에서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월요일에 또 국회에 돌아오시면 당내 여론에도 일정한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예상도 해봅니다.